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여의도 펀드매저TV. 오늘은 개별 종목 두 번째로 LIG 넥스원 한번 봅시다.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수혜주는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산주하고 정유주 이 두 가지인데 과연 향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가 전망되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주인데 먼저 LIG 넥스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사는 5조 시총이 가능할 것인가? 향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16만 3,900원에서 조정을 받죠. 네, 쭉 올라가다가 박스권 이제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시총이 지금 3조 6천억인데 내일 또 오늘 이번 주는 당연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충분히 20만 원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목표 시총은 5조다. 네, 5조 20만 원 충분히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조가 되면 20만 원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1차 목표는 20만 원. 그리고 최종 목표는 5조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체급 수급상을 보면 국내 기관은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죠. 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면서 일방적으로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는 일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상황.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주가가 많이 안 가고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데 머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번 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동사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일어날 거로 보여서 동사의 주가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갑시다. 저도 뭐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무인기하고 미사일을 200대를 발사를 했다. 작전명은 진실의 약속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항공을 폐쇄하고 이제 당했으니까 이제 공격을 보복을 하겠죠. 여기가 이제 이란인데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여러 나라 영공을 걸쳐서 발사를 했는데 여기 예멘 후티 반군도 치고 헤즈볼라도 아마 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세 군데서 공격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F-35 기지가 있는 이스라엘 남부 여기 사막지대인데 네게브 기지가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공격을 당하면 뭐가 문제이냐. 뜰 수가 없는 F-35가 뜰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F-35를 무력화시켰다. 전체적으로 항공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8이고 이란이 2다. 8대2의 전력이기 때문에 뭔가 가장 중요한 F-35를 좀 주력 전투기를 좀 뭔가 힘을 빼는 전략을 일단 이란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이란이 950만 중에서 하렙이 소위 말해서 모자 검정깨 쓰고 있는 전투 유대인이 300만을 빼면 65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란은 8천만 명이다.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 중에서 인원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런 면을 볼 때 이란이 꼭 그렇게 약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적인 면에서. 하지만 두 나라가 국경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육군보다는 공군의 싸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전투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8대2의 수준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란에 대해서 무기 제재나 뭐 이런 제재가 가기 때문에 이란이 전투기를 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란은 비정규 비대칭으로 전형적으로 드론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 드론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많이 빌려줬죠. 네, 팔았는데 이것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 할까? 체크가 됐기 때문에 비전투적인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런 면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전투기는 8대2다. 네, 이스라엘이 8이고 이란이 2다. 그렇지만 비정규직까지 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면 여전히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란이 이번에 폭격을 하고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폭격을 하고 더 이상 폭격하지 않겠다라고 이란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불만을 잠재워야 되죠. 저 같았어도 자국에
이런 영사관이 폭격을 받았으면 영사관은 그 나라 영토와 같은데 불만이 아주 컸을 것 같아요. 이걸 잠재울 뭔가도 이란 내부에서는 필요했다. 근데 이란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의 개입이다. 미국이 개입해서 폭격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속에 척할 가능성,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이런 면들. 그래서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의 위험이 가장 두려운 건데 결국 미국이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보복할 정도로만 이해해주고 끝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전략을 쓸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의 보복은 확실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모습.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은 미국이 끼어들 거냐 말 거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이란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개싸움, 늪 속에서 헤맬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LIG 넥스원은 어떤 회사이냐? 유도 무기를 만들고 있다. 유도 무기, 다른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 유도한 뭔가를 쫓아가서 때리는 그런 무기다. 유도 무기는 한마디로 눈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눈을 가진 미사일을 만드는 게 동사의 핵심이다. 내부 외부로부터 신호와 경로와 속도를 수정해 목표분을 찾아가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유도 무기이다. 다시 한번 동사의 핵심 키포인트는 유도 무기다. 한마디로 눈을 가진 미사일이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신호와 경로와 속도를 수정해 목표물을 찾아가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체계,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게 동사의 핵심 사업이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거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좀 더 세밀하게 동사의 매출액을 뜯어보면 4개로 되어 있다. 유도무기 PGM이라고 그러죠. G통제 관련 거 C4I, 그다음 감시정찰 ISR, 한국전자 이렇게 3개의 사업부가 여기에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게 동사의 핵심이다. 4개로 되어 있다. 유도무기, G통제, 감시정찰, 한국전자. 유도무기, G통제, 감시정찰, 한국전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 핵심은 유도무기죠. 동사 이렇게 4개의 사업부의 매출 비중을 보면 유도무기가 43%다. 그 다음에 지휘통제 관련된 체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29%, 감시 정찰이 15%, 항공전자가 13%. 결국 유도무기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특징은 내수 위주다. 동사는 외부 수출이 아니라 내수 위주다. 2023년에 외부 수출이 1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5가 전부 내수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것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동사의 향후의 먹거리다. 즉 수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수출에 달려 있는데 이 수출은 굉장히 미국의 도움과 미국의 그 승낙과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동사의 최대 향후의 그로스 성장 요인의 핵심은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는 첫 번째 유도무기 수출이 핵심이다. 확대가. 자주포, 장갑차 등 화력 기동 분야의 지상 무기와 달리 동사의 전문 분야는 유도무기, 정밀 유도무기 PGM이라는데 이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다. 있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빈익 사업으로 분리되어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했고 수출 매출 비중 또한 2021년 평균 5%에 불과해 내수 위주 회사로 분류가 됐다. 주로 국내의 방산업으로 많이 관심이 쏠렸다는 거죠. 그러나 2022년 UAE 천궁2 2.6조 원 계약을 시작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먹거리로 해외 수출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24년 사우디 천궁2를 4.3조 원을 계약을 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계약을 포함한 건데 수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 사우디의 천궁2를 팔고 UAE의 천궁2를 파는데 2.6조 원, 4.3조 원. 특히 사우디의 경우 국토 면적과 국격선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발주가 더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의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올해로 시작해서 4조에서 5조 규모의 루마니아 대공망 구축 사업에도 천궁과 신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15%밖에 안 돼 있는 해외 수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가 동사 미래 먹거리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또한 천궁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 비궁 등 여타 유도 무기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천궁과 비궁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천궁은 좀 방어적이다.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바로 천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궁은 유도 미사일이 공격용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고 천궁은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비궁 방어적인 거죠. 비궁은 공격하는 거고 천궁은 방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제가 틀릴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비궁은 애초에 미국의 공동 개발로 추진되었던 무기체계였으나 미군의 중돌 이탈로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슨이 독자 개발한 대함 유도 로켓이다. 네, 대함 유도 로켓이다. 2018년 한국군이 전료가 되었으면 2022년, 2024년 루마니아와 사우디에 이미 수출 이력이 있다. 이게 되게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의외로 비궁이.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유도무기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FCT 해외 비교 성능 시험이 FCT에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비국이 미 해군의 제식 무기로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하면 무기 체계로 미국에 수출한 첫 사례가 되며 계약 규모에 따라 미군에 검증된 무기 체계로서 나토국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수출을 할 수가 있다. 비국은 대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배에 군함에 실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미국과 서로 개발하다가 무슨 사연으로 그만뒀는데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수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에게 한번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 콜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면 나토국에도 팔 수가 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비궁은 주로 배 군함에 장착돼서 공격하는 추적하는 미사일이다. 유도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천궁으로만 집중되어 있던 수출이 이제 비궁까지도 저가의 아주 고성능의 좋은 무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산 패트리어트라고 이야기했죠.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세계. LIG 넥슨의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인데 이게 이제 파란 게 수출이죠. 네, 수출이 좀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늘긴 늘었습니다. 더 많이 늘어야만 프랑스의 텔레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궁은 주로 우리의 군함에 탑재돼서 발사되는 공격용 미사일이 바로 비궁이다. 네, 비궁 관련 경과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모 애널리스트께서 만드신 LIG 넥슨의 PGM 정밀 유도 무기 체계 라인업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천궁이 처음에가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가 있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2가 있는데 이걸 더 개량한 게 천궁2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큰 모습이었다가 이제 비궁으로 갔다. 지대공 함대, 그러니까 배에서 군함에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현궁, 비궁, 현무 이 세 개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사업부는 내수 유도무기 지통제에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첨단 분야에도 동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상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개발과 투자 방향은 그보다 첨단 무기에 해당하는 유도무기, 레이저 무기, 전자분 무기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는 크게 4개가 되어 있다. 유도무기, 지통제, 감시정찰, 한국전자. 우리나라는 2024년 국방비 예산안의 방위력 개선비 중 무기체계 분야별 금액을 보면 도입 시기에 따라서 연간 부침이 심한 항공기를 제외하고 함정과 기동화력 분야 예산은 2017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에 반해서 유도무기 예산은 249%, 지정찰 예산은 28% 등으로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전자화되고 그리고 방어적인 모습에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주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핵,
미사일, 장사정포의 대응에 기반한 한국군의 전략개념상 삼축체계, 감시정찰 능력,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무인 타격 체계 등이 중점과제로 꼽히면서 이는 대부분 동사 사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서 향후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 한국군은 3개 축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정찰 능력, 북한의 복합다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방어하는 체계, 무인 타격, 무인기라든지 또한 우리가 무인으로 들어가서 적을 타개하는 그러한 쪽으로 돈과 국가의 정책이 가해 있는데 동사가 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가 여기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따라서 내수는 큰 문제는 없고 탄탄하다. 문제는 여기에다가 해외를 얼마나 심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추진했죠. 네, 곧 6월이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동사의 종속회사는 LNGR, LLC를 통해 미국 군사용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획득할 예정이다. 6월 30일 날 미국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에서 7월 중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무기화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으나 전장의 무의미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동사의 비전 60 제품은 이미 다수의 미군 기지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계가 비전 60이라는 이름의 제품이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이미 사용 중이며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게 비전 60이라는 그러한 로봇계 군사 로봇이죠. 그래서 방산에서는 라임톨, 하니웰, 라팔 등 모든 라팔뿐만 아니라 AT&T 등 민간 회사의 보안용 등 다목적으로 이 종목이 비전 60이라는 그러한 로봇이 사용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 모델 단가가 15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일로드 등에 따라서 이는 3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태동 단계지만 일각의 우려와 같이 공격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안전유지 목적만으로도 민관군 수요와 허용성은 무궁무진해질 전망이 있습니다. 고스트가 만든 로보틱스 중에 로봇 이름이 비전 60 로봇계죠. 네, 로봇계. 이렇게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로봇계가 실질적으로 전투에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동사의 향후 전망은 무지 좋죠. 문제는 제가 바로 국내는 75%로 안정적인데 해외 부분은 얼마나 늘리느냐. 따라서 프랑스의 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를 쫓아가는 것이다. 사업 구조가 유수한 프랑스의 텔레스를 선정하고 쫓아가고 있다. 수출 비중이 아직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타겟 PBR을 15% 할인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텔레스 대비. 텔레스의 수출 비중이 약 꾸준히 70%를 상회하고 있죠. 텔레스는 내수와 수출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72.5%였던 LIG 넥슨의 수출 비중은 2024년 15.5%에 불과할 정도로 내려와 있죠. 향후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향후 실적을 봅시다. 2024년에 매출액 3조가 목표이다. 영업이익은 2184억. 내년에는 2249억. 매출이 살짝 빠질 것 같아요. 뭐 인도네시아 무슨 뭐라 그럴까 뭐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이제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전기 사업 매출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2에서 3%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뭔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인식에서 서서히 끝나면서 매출은 줄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동사는 어떤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024년은 매출 3조 원, 영업이익이 2184억, 영업이익률 7.3%.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가야 되는데 국가 통제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한데 해외 수출이 늘면 당연히 두 자릿수로 가겠죠. 따라서 이번 전쟁에 일어나는데 가장 큰 수혜지는 LIG 넥슨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 유도 무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UAE는 더 많은 수입, 특히 사우디 쪽에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은 그쳐야 되죠. 하지만 이미 일어났습니다. 뭔가 좀 잘 타협이 돼서 좀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마음이지만 일단 내일부터 오늘이죠. 예. 이 새로운 한 주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방산과 다음에 정유주다. 이것밖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고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불확실보다 이렇게 뒤집어서 뭔가 빨리 결정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힘든 시간이면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면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종목 상담 많이 필요하시죠?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들어오십시오. 카페 들어오셔서 1대1 채팅창이 있는데 여기에 고민을 이야기하면 제가 개인 전부 다 비밀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만 이번 한 주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